분, 예, 의사진행 발언. 예, 의사진행 발언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이주희 의원님이 1분 하시죠. 예. 저는 지금 어차피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보충을 하기로 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그 김영동 간사께서 방금 그 위원장께 위엄을 갖추셔라, 이 회의 진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너무나 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송석준 의원님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삼선이 초선에게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는 진행 때문에 그 고성의 와중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갔는데요. 굳이 위험을 따지려면, 굳이 의사진행 방해를 따지려면 이런 것부터 지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고 진행 상황을 매끄럽게 할 당연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것 중에 그것에 위반되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욕설을 했습니까? 고성을 질렀습니까?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조성우 참고인이신가요? 잠깐 발언대로 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찬진 금융감독 원장님께 질의 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쌍방울 그룹 나노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주가 조작 전형적인 그래프로 보여집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래프랑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모양이. 최저일 때가 4,99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거의 한 달 만에 9,153원, 83%가 상승이 됩니다. 이게 이제 쌍방울 그룹 나노스인데요. 다음 화면이요. 요때 쌍방울이 대북 전문가, 통일부 차관, 그다음에 전국회 대변인 사회이사를 선임을 하고 이걸 또 호재로 언론에 보도를 합니다. 동시에 2019년 1월 8일에 안부수라는 사람을 나노스 사내이사로 영입을 합니다. 그 전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때가 바로 요 9,000원대 최고점 오를 때 쌍방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게 쟁점이 쌍방울의 어떤 대북 사업과 관련된 주가 조작으로 보낸 돈이냐, 혹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요. 다음 자료 보시면 쌍방울의 내부 문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2019년도에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라는 개요인데요. 2019년 1월 17일에 북한의 아태 평화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500만 달러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쌍방울이 남북 협력 사업, 남북 사업에 계약금으로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사업 개시일에 1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쌍방울의 두 번째 내부 문서인데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북측의 민족경제협력 연합회 대표가 서로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분명한 처분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 사업의 대가로 그 아까 말한 협약서의 이행 과정으로 만든 서류고요. 다음이요. 2019년 7월 1일 쌍방울 문건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김성태가 북한 가려고 이 돈 쓴 겁니다. 500만 달러 계약금 쓴 거고요. 이런 분명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국정원 문건. 국정원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협조자 아마 안부수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주가 조작 신행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협조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자, 그런 내용이고, 여기도 나옵니다. 안부수가 1월 24일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이사로 취임했고, 나노스 주가는 대북 사업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1월 초 5,000원에서 1월 24일 9,000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국정원에서도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도 국정원 문건인데요. 똑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술 조서도 있습니다. 2022년 12월 9일 검찰에서 엄영수 쌍방울의 비서실장입니다. 불러서 신문을 수사를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쌍방울 그룹에서 합의서 체결한 후 IR 자료를 만들었나요? 엄영수의 답변입니다. 내 주가 부양을 위한
IR 자료를 만들려고 2019년 5월 10일 합의서와 2019년 7월 24일 국제대회 당시 전문 촬영기사 데리고 왔고 당시 촬영한 영상으로 IR 자료를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습니다. 쌍방울 비서실장 김성태를 측근해서 모시던 사람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다음에 엄영수의 검찰 신문조서에 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빨간 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성태 회장이 북한하고 합의한 것을 가지고 IR을 하면서 PR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주가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그때 북한 측과 금액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500만 달러와 사업 개시가 되면 1억 달러 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서 이 김성태 공소장에서 주가 조작이 사라집니다. 기소를 안 합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쌍방울이 그 계열사의 검사 출신 이사들을 정말 줄줄이 배치를 했습니다. 쌍방울은 마음먹고 주가 조작을 할 의도가 있었고 예컨대 500억 벌고 변호사 비용으로 50억 쓰고 집행유예 받으면 남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받았다고 하는 이남석 검사도 있었고요. 양재식 검사 떠오르시죠? 누군지. 다 이런 사람들이 쌍방울의 호위무사가 되어 김성태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이요. 우연일까요?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선고가 되면 하나씩 쌍방울 김성태의 혐의를 벗겨주거나 조사를 멈춥니다. 예컨대 이화영 2024년 6월 7일 1심 선고가 나자 2024년 7월 한 달 후에 115억대 김성태 관련 KH 주가 조작 조사가 중지됩니다. 선물을 하나 준 거죠. 김성태에게. 2024년 12월 19일 이화영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루어지자 그 한 달 후인 2015년 1월 달에 김성태에 대해서 이건 아예 그냥 면죄부를 줍니다. 혐의 없음, 각하, 공소권 없음. 다음이요. 그런데 수원지검은 2022년 10월 달에 이미 자체 내부 보고서에서 제목을 보시죠. 수사보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의 목적,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M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고요. 다음이요. 김성태의 혐의를 수원지검은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2022년 11월 달에 금감원에 보낸 공문에 보면 피의자 김성태 등이 부정거래 행위, 시세 조정 등에 의한 이런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나머지 이런 걸 조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다음이요. 답변, 금감원에서 온 답변은 대검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대검도 공유를 합니다. 그때 반부패 부장이 아마 신봉수 2022년 6월 윤석열 정권 출범하자마자 발령받은 신봉수 반부패 부장이고 그 다음에 2023년 9월 요 쌍방울에 대한 금감원의 답변이 올 즈음에 신봉수는 수원지검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쌍방울 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합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양석조 대표적인 춘영 검사가 오고요. 다음이요. 대표적인 수원지검의 김성태 혐의 문기인데요. 이게 지금 금감원에서 2023년 8월 달에 이 시세조정 혐의가 분명히 있다라고 답변을 보냈는데 수원지검에서 1년 5개월 동안 이거를 뭉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화영 재판 선고가 날 때마다 하나씩 풀어드리고요. 질문이다. 이런 거 지금 증인께서는 직접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지검에서 금감원에 쌍방울의 주가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구축해서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장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금감원에서 저희가 이만큼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회의 같은 거라든가 이것이 분명한 금감원의 당시 자료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증인께서 먼저. 네, 금융감독원 하노이 사무소장 조성우입니다. 말씀하신 당시에 기획조사국 시장정보분석팀장 겸 시장정보조사팀장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 22년 11월에 수원지검에서 불공정 거래 관련된 금감원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부서의 총괄팀장이 수원지검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저도 이제 같이 방문하자고 해서 같이 총괄팀장하고 저하고 두 명이 방문을 했었고요. 그때 방문을 해가지고 수원지검에서 이제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을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의 어떤 불공정거래 조사나
이런 부분을 해주면 좋겠다 이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방대한 좀 내용이 있었어 가지고 저희는 그 검찰에서 파악하고 계신 불공정 거래 혐의에 한해서 저희는 조사할 수 있고 그 외에 관련된 자본시장법상의 위반 사항이 더 추가적으로 있는지를 조금 더 보충적으로 조사해서 빨리 피드백을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12월부터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보내주신 그 혐의들에 대해서 그 저희가 아무래도 공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다음에 일부 자금 추적 등을 통해서 자본시장법상의 어떤 위반 사항들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리들을 검찰에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서 보충적으로 작성을 해서 1월 말에 찾아뵙고 그 저희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당시 국회에서 요청한 그 자료 요청에 따라서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갖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제출한 거는 분명합니다. 대구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한 송금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료들에 비춰서는 소문이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여튼 그 연관성은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기관으로서 입장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서는 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된 혐의에 관해서 조사를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은 그 자본시장법 위반 그 불공정 거래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조사한 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가져가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님.